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한 명의 이재명이 어느 산골에서 또 날개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재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천우신조 천재일우의 기회에 이재명이라는 호랑나비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을 꼭 우리가 우리 지도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아주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시대에 말 같지도 않은 인물들이랑 대결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한 회차 떼고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녹화를 하게 되네요. 뭐 그렇게 봐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번에 눈도 좀 오고 오늘은 날씨가 꾸물꾸물합니다. 제가 이 녹화를 한 날에는 며칠 그 사건이랑 며칠 지나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돼요. 근데 그게 같은 뉴스이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요새 그 뉴스 특히 언론 이쪽 때문에 아주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 멀거니 말도 안 되는 그 소식들을 갖고 계속해서 막 떠들어. 국힘당에서 내려주면 얼마 전에 그 죽은 이모 씨 그러니까 모텔에 장기 투숙해 있다가 혈관 파열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혈압 증세가 오래돼가지고 뭐 죽은 사람이야 안타깝지만 무슨 민주당원을 30년인가 몇십 년을 한 골수 민주당원이었다는데 무슨 개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그 제보자라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자꾸 흘립니다. 그리고 국힘당에서도. 근데 제보자 아닙니다. 대납 의혹 녹취록을 조작한 걸로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법적으로 지금 조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병이 있긴 있었더라고. 어쨌거나 그 동영상까지 CCTV까지 다 나왔는데도 그 이수정 교수 범죄 심리학을 했다는 아줌마가 이 아줌마 더듬수 되는 건 그게 무슨 전문가야. 대학 교수라는 심리학자라고. 아이고 정말 꼴 같잖아서 요새 이상하게 아줌마들이 거기 달라붙어갖고 여자들을 끄는 힘이 있나 윤석열이가. 묘하게 거기 들어붙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들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사건은 통장까지 까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얼마 나간까지 완벽히 밝혀줬습니다.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인이에요. 이번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제가 험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범죄인을 갖다가 이 죽음까지도 이게 활용을 해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평택에서 그 소방관들 안타깝게 순직한 분들 3분. 그거마저 이용해.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생명 경시하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목숨이 소용이 없어요.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뭐든지 활용을 합니다. 아주 파렴치한 놈들이에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좀 이런 데 대해서는 대응이 좀 안 좋아요. 적극적인 대응을 안고 그 심상정이 이 아줌마 이 정의당 말아먹더니 이건 국힘당보다 더해요. 한술 더 떠서 이거 이재명이 사람이 맨날 그 옆에 있으면 죽어나간다고 이따구 소리나 해야 되고 다 알아요. 이것들도. 근데 괜히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다 심상정이 쏙 들어가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 여자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자체를 자기 스스로가 몰라요. 이제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남자들 그 운동권 애들 그것들 몰려다니는데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그냥 여자라서 하나 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도 없어요. 어디 혼자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미니즘 부르짖고 그 이상한 여자애들 막 불러다가 어린애들 데려다가 거기서 골목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운동권의 몰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지금 5060입니다. 거의. 그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근데 윤석열이 지지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040은 같은 동료가 아니고 전설로 그랬다. 근데 2030은 아예 그 사람의 존재를 모릅니다. 왜 저 여자가 왔다 갔다 하나도 몰라요. 그 운동권이 어쩌고 그냥 그거 몰락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건 이 사건은 내가 지금 인트로 부분에서 이렇게 다루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건희 이 아줌마 참 신통하대. 왜냐면 저는요 이 선거판에
웬만하면 정책이라든가 우리 이재명 지사를 직접 공격하는 인간들을 갖고 뭔가에 대해서 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줌마가 지금 우리나라 그 선거판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걸 빼고는 뭐 말할 수가 없어. 내일 지금 요거 녹화 날짜로 내일 지금 이거 방영됩니다. MBC에서 여기 오는 길에 우리 한 PD가 내일 뭐 치맥을 할 거냐 그 텔레비 보면서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거 텔레비전으로 맥주 광장에서 중계하면서 이거 술 먹으면서 봐야 될 일이다. 무슨 올림픽 중계하듯이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선거를 역대급입니다 이거. 이렇게 우습고 희화화시켜버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가짜는 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좀 고급스럽고 한 사람들은 덩달아 같이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성도 없고 지성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무식한 부끄럽죠. 이런데 세상에 우리가 선거운동이랍시고 어쩌면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이야 정말 맥 빠진다 그럴 것 같아요. 상대가 경쟁자로서 자격을 잘 갖추고 서로 뭔가 토론을 해서 치고받고 할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뭐 말 잘한다고 정치 잘하라는 법은 없지만 연간해야지요. 그래도 뭐 무식이 아주 진짜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이 보초섰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서울의 소리 그 백은종 대표님 저는 처음에 그분이 나와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를 용맹무성하게 쫓아다니면서 할 때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나 같은 사람인가 이랬는데 대단하시대요. 그러니까 언론사예요. 지금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그게 똑같이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기자가 정식으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어떤 경로인지 전 지금도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인데 그 당 국힘당이 그 선거대책본부가 있고 뭐 여러 직함들을 갖고 막 개발 세발 뛰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무력화된 것 같아요. 결국 그 여자가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 가끔 그 짤이 돌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뭐 한 7, 8가지 이렇게 조목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이고 저도 모른다. 말하자면 저 바보 같은 것을 지가 아니면 저거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런 식의 그리고 뭐야 한동훈이한테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다 핸들링 한다고 이런 식의 강용석이 가세연 그건 양아치 쓰레기들이라고 야, 참 희한한. 그게 근데 백은종 대표가 어디 인터뷰하면서 방송에 나가서 지상파에서 대부분 맞는 말이다. 돌아다니는 게. 아마 넘겨준 녹음 파일에 그게 있나 봐요. 그 정도는. 그러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온 국민이 관심사를 슬픈 검사 출신들과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씨가 말리는 신우이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생각해 주는 것 같죠. 자기 당을. 자꾸 그 당에 어설픈 놈들이 이 대응을 이따구로 해서 지금 더 판을 키웠다. 그냥 어떻게 좀 축소시켜 갖고 에피소드 정도로 해서 그냥 가십 정도로 해서 어떻게 눌러버릴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태를 키워놔가지고 그건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이제 이걸 주시합니다. 그냥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뭐 몇백만이 반에 어쩐지 해도 지상파에서 보는 거랑은 약간 틀려요. 파급력이. 그런데 이거를 홍보를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겁니다. 국힘당 애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방송보다 쫓아다니면서 막 대모질하고 별일이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해갖고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은 이제 그거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 큰 일 났어요. 이것들. 얘네들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입수한 것 같아요. 이거 터지면 이제 끝장이다. 무조건 일단 뭔 소리를 듣든지 막고 보자. 일단 막아야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대충은 입수를 한 것 같아.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 조국 교수 부분 이런 거. 근데 법원에서 이거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허가를 했던데 그러면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전편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아마 법원에서도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 판사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 해라. 그보다
하긴 하되 요거는 뭐 선별해서 해라 그런 게 결국 그게 유튜브나 어디서 다 나올 거니까 자기도 자기 뭐 빠져나갈 구멍 하나 만들고 이거 봐요. 이 판사들 이거 사법부 이게요. 며칠 전에 그 제주도에서 그 어떤 판사는 제주 법원에서 그 변호사 한 놈이 그 사기쳐갖고 뭐 3억인가 누구 돈 떼먹고 사기쳐갖고 2년인가 뭔가 받았대요. 형을 저 1심에서. 그러면 그 변호사까지 모조리 다 박탈당한대요. 그게. 그런데 선고를 하는데 법원에서 마지막 선고를 할 때는 그 무조건 공개로 해야 된답니다. 그 법은 법이 그렇대요. 우리나라 법이. 저는 그 방면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는데 법이 그렇답니다. 저 뉴스상에 보니까. 근데 그걸 비공개로 쓱 해줬어요. 그래갖고 그 판사 그 말이 걸작이에요. 왜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주에서 유력한 인사인데 그 자범들이랑 같이 섞여갖고 그걸 판결을 하면은 그 사람 체면이 뭐 있고 해서 생각해 주느라고 그랬대요. 얘라 이 개새끼야. 이게 판사놈이 할 소리입니까? 그래갖고 지금 뭐 저 대법원에서인가 어디선가 새로 뭐 조사한다고 그런다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는 소리입니다. 그 판검사 이 시스템 이것들이 뭔가 잘못을 하건 뭐하건 그 사람들을 판단할 기관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AI가 하게 해라 뭐가 하게 해라. 근데 그러면 사법 권력하고 이 검찰 권력은 끝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을 하건 잘하건 상관이 없어요. 어쩌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아요. 국민이 그 수장들은 오저리 투표로 뽑아야 됩니다. 인사권을 가진 수장들은. 이거 뭐 임명하고 뭐하고 이런 거 안 돼요. 이거 생사여탈을 지고 있는 집단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줬어요. 이게 법을 집행할 때는 가장 공정하게 하라고 여기저기 바람막이가 대주느라고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자기들 바람만 막고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알아요? 저는 이거 보면요. 보통 그 배 타고 뱃놈들, 우리 시쳇말로, 우리 뱃사람들이 말해요. 바다에 나가면 텔레비에 가끔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좋은 고기를 라면이랑 막 먹잖아요. 그거 넣어가지고. 그거 이런 데 사먹으려면 몇십만 원짜리입니다. 뭐 문어고 뭐고 막 넣어서 먹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잡는 특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나와서 자기 돈 주고 사 먹으려면 그거 못 먹어요. 비싸서. 우리 사본 먹어보면 알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법관들이 자기 좌판에서 그냥 먹는 거야. 자기들끼리는. 국민들이랑 아무 관계 없어. 이런 망할 놈의 새끼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재명 우리 저 후보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사항으로 한 번쯤은 뭐가 막판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법기관에 대해서 뭐 선출직으로 뽑는다. 공약을 아니면 말고 뭐 떨어지면 당선되면 뭐 그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법기관도 지금 검찰개혁하고 난리인데 사법 이거 자체가 이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사법부 이 얼간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서울의 소리 이거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뭐 이재명에 대해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까 이재명이 사람 죽였다는 식으로 3명이나 죽였네 어쩌니 이러면서 덮어 씌우다 아니면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그리 몰고 가요. 그러고 요새 보니까 조중동이 특히 동아일보 이런 쪽에서는 안철수를 띄우고 있더라고요. 기사들이 보면 대부분 여론조사를 17% 20%까지 막 끌어올립니다. 이놈들이 자기들이 조사한 거. 그러니까 안철수는 제가 볼 때 한 12% 선에 머무른 것 같아요. 12% 15%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조사한,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샘플로 해서 조사한 거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어떻게 합당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은 그건 국민이 선택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뻔하지요. 국민이 선택을, 그건 뭐 말하나 마나 한 소리지요.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그 돈이 문제지요. 한 500,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그 법정 금액이 한 500억, 500억에서 600억 사이일 겁니다. 그 돈을 써야 돼요. 그 돈을 15%가 넘어야 전액 보전을 받아요. 전액을 보전을 받는데 그러면 11%부터 12%부터 15% 사이인가? 그러면 50%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250억에서 300억 정도겠죠. 근데 그 법정 비용을 쓰지는 않아요. 조 단위가 들어가요. 조 단위 막 선거 때 500억, 600억은 그 껌값. 그거 이제 현수막 제작하고 무게차 뭐 이런 거 값 이거 그냥 아주
딱 이렇게 완벽하게 FM대로 전국적으로 운동할 때 드는 비용이고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몇 천억, 작게 들어도 몇 천억이 들어요. 그 500억 이거 보전을 그나마 받으려고 지금 지가 아직 15%가 안 돼가지고 합당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이따구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합당 안 됩니다. 그거는 두 놈 다 합당을 할 수 있는 안철수는 합당하면 이익이에요. 그리고 밑에 본전이에요.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선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내가 언제 사기를 쳤냐, 마누라가 어디 가서 뭐 점쟁이를 쫓아다녔냐 이러고 지 나름대로는 자기는 그 선명성 경쟁에서 앞선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당선될 수 있는 그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조중동에서 지금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공작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형수 녹취록 갖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국민당 의원들 같이 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윤석열이 이거. 이래서 그걸 막으려고. 그리고 한동훈이 핸드폰 그거 결사적으로 지금 못 풀게 하고 있는 게 이거 지금 김건희랑 또 뭔가 한동훈이랑 폰 속에 엄청나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네 윤석열. 이거 그냥 물러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좀 가다가 물러나야 돼. 물러나지는 않겠지만은 당권을 장악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지금 현재 그 윤석열을 옆에 포진하고 있는 그 물건들 있지요. 대통령 떨어져도 우리가 또 야당 타면 된다. 그럼 우리가 야당 당권을 잡고 있으면은 뭐 어떡하겠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도 상관없다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차선책으로 이 권력은 우리가 갖는다. 근데 아무튼 우리 저 민주당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저기 엊그제 보도가 나왔던데 민주당 임명장 받은 인물이 댓글 조작을 했다고 그런 게 기사가 떴대요. 이재명 대국민 사과하라고. 이게요. 나는 이 일이 터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우리 진영에 민주당 당원처럼 해가지고 불법 선거운동을 막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이거 경계해야 될 거라고 예전에도 뭔 얘기한 것 같은데 드루킹 같은 놈들. 그러니까 당원인데 당원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뛰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말고 꼭 나 같은 놈들. 여기저기 막 민주당 이재명 이한다고 막 설치잖아요. 이 중에 불법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어쩌다 욕지거리 좀 하고 뭐하고 이건 불법 선거운동 아닙니다. 그냥 혼자 딸딸이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직적으로 그래가지고서는 이재명을 굉장한 그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는 그 작전이 있을 겁니다. 그 조직적으로 국힘당이나 이놈들은 그쪽이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경계를 해야 돼요. 발본색원 해야 되는데 지금 나설 겁니다. 분명히 지금 나설 거예요. 정체불명의 지지자들이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 국힘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공작. 그러니까 일베나 이런 것들이 또 젊은 애들이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 같은 것도 잘해요. 이런 공작 이런 거에. 그래서 어쩌면 국힘당이나 이준석이 이런 놈들이 소스를 줘가지고 뭐 비단 주머니를 던지겠다 하는 게 다 그런 걸 거예요. 지금 그 비단 주머니가 계속 던져지고 있는데 이제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걔들 지금 완전히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 애들. 김종인 이영감은 자의반 타의반 묘하게 운이 좋네. 이 난파선에서 저절로 퇴출당한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야. 60, 70년대 말이에요. 군부 독재 시절에 중앙정보부 시스템으로 그쪽이 지금 돌리고 있어요. 국힘당은. 이 모든 부서를. 그러니까 걔들이 그렇게 길들여진 애들이라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걸로 여태 알고 자기 선배들한테요. 그걸 배워온 거예요. 음모, 납치, 유인, 죽이고 박정희 때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죽여본 놈들이라서 누가 죽으면 이재명이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던 놈들이에요. 불리한 놈은 입을 막아버려라. 저것도 분명히 그놈들이 입을 막았을 수도 있어. 그래갖고 이것도 음모 공작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 혼자서 죽은 사람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 뭐 이명박 때 그 뭐 티코에 타갖고 빨간 티코에 타서 산속에서 국정원 직원 그 자살 당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도 자기들이 그걸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주 아무 주저한 일도 없이 그냥 바로 그리 몰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재명 우리 후보님한테 이제 정책 제안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자꾸 이 쓰레기 같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나까지 더러워지는 것 같아.
이제 정책 제안 탈북자. 제가 이 탈북자 얼마 전에 그 날라서 날다람쥐처럼 이북으로 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기사들을 보니까 관리 체계가 국가 관리 체계가 너무나 한심하대요. 그 시스템 자체가 옛날 박정희 때부터 해오던 그 중앙정보부에서 해와서 뭐 정신교육 시키고 세뇌교육 시키고 사회 적응을 시켜야 되는데 체제 선전 이래 놓고는 어느 정도 되면 밖으로 내보내 먹고 살라고 정착금 좀 줘서 이게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다양한 그 다변성을 체험을 시켜가지고 그건 우리 국민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탈북민을 안산에서 누구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난 몰랐어. 그 사람 적인 줄 알았어. 조선족인 줄 알았어. 근데 탈북민이 뭐 어디서 왔다고 그러더라? 조선족이라고 사는 게 더 편하답니다. 자기가. 탈북민이라고 그러면은 조선족보다 더 이상하게 본대요. 저 간첩아니냐 뭐 이거 완전히 사람을 같이 그러니까 동화돼서 살 수가 없더라고. 너무 듣고 보니까 와 이거 문제구나. 조선족이라고 하면은 저 새끼들 돈 벌 먹으러 중국놈들이 왔구나 요 정도로 보는데 북한에서 왔다. 천신만국에 왔다가 뭐 잘 왔습니다 하고 손잡아주고 우리 같이 살자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조선족보다 더 밑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네. 와, 나 지금 그래서 다 그걸 감춘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연변에서 왔다고 그러고 함경도 어디서 온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고 산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정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탈북민이 뭐 몇백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좀 바꿔서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다. 이래서 어떻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맨 시작부터 체제 선전이나 하고 거기는 여기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종편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부 훈련받은 그걸로 막 북한을 막 때려 까고 대지 그런 일 있지도 않은 경우도 많대요. 서로 지어내기 경쟁한대요. 나 정말 기가 막히네. 뭐 그래서 그렇게 그 어떤 놈의 박상학인가 하는 놈은 맨 삐라 뿌리고 하면서 후원금 받아갖고 저는 배보는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지 먹고 사는 방법인 거예요. 이 새끼들이. 미국에서 뭐 돈 받아 먹고 우리나라 극우단체 뭐 박근혜 때 그 삼성 그런 데서도 지원해갖고 다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튼 탈북민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되면은 좀 조치 좀 취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노인 문제 갖고 자꾸 지금 뭐 일자리 문제, 젊은이 일자리 뭐 그러잖아요. 제가 이건 꼭 하고 싶은데 농어촌이 지금 거의 막 붕괴돼 가고 있고 뭐 인구가 없어서 뭐 곧 있으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귀농이라든가 귀여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세워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 고향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고향에 가봐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착을 못합니다. 고향 사람들도 쌔밖에 일해서 그래 먹고 살고 있는데 거지돼 갖고 들어온 건 누가 좋아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았고 기름칠 번쩍번쩍 하면서 자가용도 끌고 좀 와서 고향에 뭐 좀 보탬도 되고 이러고 오면 좋지만은 거지꼴 돼 갖고 와서 고향이라고 찾아오면 누가 반깁니까? 자기 형제들도 안 반겨요. 그럴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정착을 도와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어떤 강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리고 지방으로 여러 그 뭐 먹고 살 만한 무슨 공장이고 뭐 이런 걸 좀 이전도 적극적으로 시키고 그것을 하면은 농어촌을 피폐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 해도 손에 쥔 게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럼 고향에 가면 뭐 누가 반겨줘야 되는데 반겨준다고 해도 부끄럽고 쪽팔려서 못 가요. 노가다 하고 다니다 지팡skat도 없이 다니다가 거기 폐인돼 가지고 가서 뭐가 낯들고 다니겠어요. 다 거기 가면 어릴 적 친구들 집안 대소관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어차피 도시에서 사는 노인 대책, 실업자 대책, 그 대책을 고향으로 옮겨서 세워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뭔가 정착을 잘 시키고 같이 주민들이랑 화합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고향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굉장히 좋은 머리를 써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면요. 인구가 도시 노인 인구가 분산이 돼서 혼자 그냥 고독사 하잖아요. 죽은지 산지 모르고 한 달 만에 시체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거 좀 이렇게
기사만 내서 막 이렇게 죽었다더라 저게 죽었다더라 이제 대책 세우자 뭐 새 모녀가 어디서 신림동에서 뭐 어떻게 뭐 돈 없어서 굶어 죽었다더라 떠들썩하게 그냥 기사만 내고 그러고 끝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자꾸 이게 뭔 정책을 세운다고 그 도시에서 표대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실질적으로 이걸 좀 해주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한심한 사람이냐면 이재명 지사님이 공약을 내고 할 때 그 지가 뭐 50조 100조 막 들이 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지금 더 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질문했나 누가 질문하니까 이제 그 뭐 낙선에도 그건 당에서 추진하냐 그러니까 그걸 왜 하느냐고 이런. 그러니까 나 이 사람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 자기가 공약으로 내서 공약이라는 건 지가 당선됐을 때 지키는 거래요. 그럼 정당의 공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그럼 그 대선 후보는 그 공약이라는 건 지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국민을 위해서 낸 정책이다. 누가 당선이 되든 이 정책은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지요. 내가 떨어지는데 그걸 왜 하느냐고. 그게 다 공약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참나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당신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 참. 그리고 이 윤석열이랑 이준석이가 그 청년들 붙잡는다고 왜 여가부 폐지 공약 들고 나섰잖아요. 그 여가부 폐지한다고 청년들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여가부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가부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름 바꿔서 무슨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놔도 지도자가 정책을 어느 편파적으로 하면은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또 들고 나서지요. 여가부라는 그 어느 정부 부처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단세포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여가부에 대해서는 저도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여성가족부라는 건 그 이름을 여성이라고 붙여놓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이희호 여사가 만든 겁니다. 예전에 우리 DJ가 대통령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었죠. 여성계가.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 이 지형은 여자가 더 세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셉니다. 그래갖고 뭐 말만 잘못해도 쳐다만 봐도 성추행 당했다고 고발해버려요. 그것도 법이 또 족같아 웃겨. 그 당한 사람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뭐 쳐다봤는데 저 사람 눈빛이 나를 뭐 이상한 데를 은큼하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기분 나빴다. 그래도 돼. 나는 거기 안 봤는데도.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여가부가 했던 역할이 아주 좀 편협하고 그런 건 맞아요. 그건 이재명 우리 후보님이 뭐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정책 공약을 발표를 이미 했고 윤석열이도 했어요. 뭐 성평등분과 뭔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거는 없앤다고 해놓고서는 지가 그전에 해놓은 걸 부정하는 건데 또 그 당에서는 그런 게 완전 없애는 거 아니라고 또 추스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놈들이에요. 뭐 어느 것 하나가 제대로 맞춰지는 게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것 같은데 그 사법제도 이런 부분하고 검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뭘 역할을 조금 축소시키고 이걸 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운용하는 놈들이 얼마든지 나쁘게 합니다. 지금도 그 법체계 안에서는 아주 공명하고 정대하게 다 돼 있어요.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고. 그러면 답이 다 있잖아요. 주인이니까 뭐든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 체제 안에서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공약이 필요해요. 제가 이전에부터 계속 부르짖었던 거 있어요. 몇 차례 한 것 같은데 뭐 사법시험을 뭐 검찰은 따로 보고 판사는 따로 보게 하자 이런 제도도 막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제도죠. 근데 그거 말고 더 쉬운 건 선출된 권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공약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그 사법기관의 장들은 국민이 뽑아야 됩니다. 인사권을 가진 그 장들을.
이게 임명을 해서 자기들끼리 추천해서 이거 시키죠. 질 패거리로 그것도 자기 패거리 중에서 쭉 올립니다. 그 힘을 갖고. 이걸 방지해야지 지금 현재 검찰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막 세진 게 사법이 무능해서 그래요. 사법부가 핸들링을 해서 그걸 끌고 가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같이 짜고 해먹으니까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장을 무조건 투표로 뽑는 그거 아마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공약으로 한번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가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뭐 우리한테 금방 무슨 뭐 벼락부자를 만들어줍니까? 이게요, 예전에 그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거 예전에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그 나비 효과가 그 영화 이후로 이 말이 유행어가 됐어요. 예전에도 이 말이 있었나 모르나겠는데 그거는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서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화 보고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생경한 말이었는데 미국의 어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있었는데 컴퓨터를 사용해서 아마 이제 이걸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었나 봐요. 가상현실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아주 초기 조건이 굉장히 미세한 어떤 걸로 출발을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이게 커지면서 결국 엄청난 그 결과가 나온답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근데 그걸 갖다가 브라질 어느 정글 안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은 그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상승작용으로 해서 텍사스 미국에 도착하면은 토네이도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학설이에요. 지금은 이미 정설입니다. 이 이론을 정확하게 입증해 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래 이 성남이라는 도시가 아주 변방에 굉장히 낙후된, 지금 뭐 성남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이거 박정희 때 서울의 그 특히 저 필동이라든가 남대문 근방 그쪽 어느 중구 쪽에서 거의 그쪽 인구들이 철거민들 그 무허가 주택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남산 준변에 이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킨 게 성남입니다. 물론 딴 데서도 유입이 됐죠. 그 후로는 이제 여기저기서 뭐 빈민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성남이 만들어졌는데 이 철거민들이 그 아주 작은 이제 소도시죠. 인구는 굉장히 많았지만 여기에 소년공 이재명이 우여곡절을 겪고 거기서 성장해서 시장도 인권 변호사도 되고 시장도 되고 그걸 발판삼아 경기도지사까지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의 됐지요. 이게 바로 그 나비 효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한 명의 이재명이 어느 산골에서 또 날개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재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천우신조 천재이루의 기회에 이재명이라는 호랑나비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을 꼭 우리가 우리 지도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아주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시대에 말 같지도 않은 인물들이랑 대결을 하고 있어요. 자, 자수성가한 천재예요, 천재. 이재명은 천재입니다. 제가 그 말을 늘 부르짖었는데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노비 취급을 하냐면 이 못난 것들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할 것 다 한 사람이에요. 대학도 졸업했어요. 우리가 댕기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을 안 했다는 것 뿐이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꼭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 취급을 지금까지 계속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한테 모든 건 희망을 걸고 다 잘 될 겁니다. 올해는. 자, 건강하십시오.